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융회사이자 3,18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을 굴리고 있는 미국 최대 규모의 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소름 돋는 예언이 최근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보험팀은 지난 2월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타났을 당시 3월까지 1만 명이 감염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말 한국에서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두 자릿수로 시작해 200명대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에 당시 1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JP모건의 보고서는 과도한 예측이라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월 3일 하루 만에 85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4월 3일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돌파하면서 사람들은 JP모건 보험팀의 한국 관련 예측 보고서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JP모건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번 결과도 놀랐습니다. JP모건은 신천지발 팬데믹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8월 18일 한국 내 누적 확진자가 1만 6천 명을 넘어설 것이라 예측했고 이번 사랑제일교회발 3차 팬데믹으로 7천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해 연말까지 총 2만 5천 명의 확진자가 기록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다만 11월 초부터 안정세에 접어들어 큰 폭의 추가 확산은 없을 것이라 분석했는데요. JP모건의 보고서가 지금까지는 놀라운 수준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한국, 거긴 끝났다, 대규모 코로나 확산이 일어났다 라며 한국이 마치 현재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듯 깎아내린 트럼프의 발언과는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서 검사와 추적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보다 발병 규모가 작을 것이다 라며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통제 능력에 대해서는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반면 JP모건 분석팀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분석을 내놓은 외신들도 있었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미국 연합통신 AP통신은 한국은 지난 4월 공격적인 검사와 역학조사를 통해 대구에서 확산이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잡아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접근법은 확진자 대부분이 신천지교회 한 곳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전 대책이 이번에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한국은 현재 사회 거리 두기 중 가장 엄격한 단계인 3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다 라고 보도하며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듯한 보도를 냈는데요. BBC는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고 깊숙하게 파고드는 심층 보도로 말이죠. 영국 공영방송 BBC는 한국에서 누군가가 교회에 침투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제보를 5건이나 받았다 라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했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신규 확진자 수는 작다, 하지만 현재 서울에서의 공포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져버렸다, 음모론 때문에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이들이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BBC는 한국 경찰이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자 신도들이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 점, 사랑제일교회가 시도 때도 없이 한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극우 성향의 교회라는 점, 한국은 코로나19에 준비가 잘 된 나라라는 점들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결국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 음모론에 대해서 명쾌하면서도 강력한 답변을 내놓았죠. 정 본부장은 지난 24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하고 있는 방역에는 그 어떠한 눈속임이나 차별이 없다, 코로나19 확산을 극복하기 위한 원칙을 갖고 접근했다, 검사를 조금만 했다거나 환자 수를 마음대로 조정했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 측에 방역당국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확진자 수를 집계했다, 정부가 조작 발표를 통해 국가적 방역 실패를 사랑제일교회에 전가하고 있다 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서 정은경 본부장의 답변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고 강력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히려 700명에 달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연락을 아예 받지 않거나 검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만 머물러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줄 소식이 한 가지 전해졌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 대한민국 인구의 20%, 약 100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리온 게이자의 지문은 코백스 퍼실리티가 올해 가을부터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전 세계 제약회사들과 협상에 나서 내년까지 총 20억 회분을 확보할 계획이라 보도했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감염병 혁신연합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로 세계 모든 국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 기회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나라 인구의 최대 20%까지 코백스 퍼실리티가 확보한 코로나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몇몇 선진국들은 특히 미국이 백신이 세상에 공개되기도 전에 싹쓸이하고 있는 것에 대항해 유럽연합의 제안으로 코백스가 만들어진 것이고,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30일 발빠르게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정세균 국무총리도 최근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정 총리는 한국은 현재 국제적으로 뒤지지 않게 열심히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믿을 만한 국내 회사들이 있다. 아마 올해 안으로 치료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혈장 치료제도 있고 약물을 재창조하는 것도 있다.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도 그는 한국에는 백신 생산 능력이 충분한 믿을 만한 회사들이 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 백신을 개발하면 한국 기업이 생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생산지인 한국이 우선적으로 확보할 물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자신이 만든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 360만 달러의 자금을 쏟아부은 한국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을 만들고 있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 대학교 팀과 공급을 막기 위한 협력 의향서를 지난달 이미 체결했고, 삼성증권의 한 연구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위탁 생산 사업 가치만 해도 1조 7천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위탁 생산 능력을 보유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미국의 비르바이오 테크놀로지와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인 4,418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치료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의 발언대로 한국이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이 부러웠던 일본은 최근 또 한국에 얼마나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월 이후 일본은 반년 가까이 외국 항공사들의 도쿄 하네다 공항의 이용을 제한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항공사들은 여전히 도쿄 하네다 공항을 이용할 수 없지만 터키 항공을 포함한 다른 나라 항공사들에게는 신규 슬롯을 제공해 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 거주하는 장기 체류 자격 소지 한국인들은 다음 달부터 도쿄에서 1시간 30분이나 떨어진 나리타 공항을 대신 이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인 지난 9월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분석기관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약사 순위는 다이치 상교, 타케다 제약, 에자이 아스텔라, 오츠카 제약 등 일본의 회사들이 1위부터 5위까지 휩쓸었고, 한국은 11위부터 41위 사이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국은 진단키트를 시작으로 치료제와 백신 생산까지 일본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면서 아시아 제약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역대 최장 연속 재임 총리 기록을 세운 24일 다시 병원을 찾아 추가 검사를 받았다.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 검사를 받았던 도쿄 게이오대 병원을 일주일 만에 재방문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검사를 받았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오후 2시쯤 총리관저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지난주 검사 결과를 자세히 듣고 추가 검사를 했다며 컨디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이제부터 업무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예정됐던 자민당 간부회의와 최장 연속 재임 기념 축하 행사를 취소했다. 이번 병원 방문으로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 19일에도 컨디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검사를 받았다. 지금부터 다시 업무에 복귀해 열심히 하겠다고 의욕을 나타낸 바 있어 이날 병원행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공무에 영향은 없는지 사실관계를 알려달라는 기자 질문에 매일 뵙고 있는데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건강 이상설을 부인했다. 아베 총리는 보통 6개월에 한 번 정밀 건강검진을 받는다. 지난 6월 13일 게이오대 병원에서 정밀검진 후 2달 만인 지난 17일 병원을 방문해 약 7시간 30분 동안 추가 검사를 받자 건강 이상설이 급확산했다. 그런데 다시 일주일 만에 병원을 찾은 것이다.
지난 4일 발매된 주간지 플래시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6일 관전의 집무실에서 피를 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인한 비판 여론 등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내년 9월까지이나 건강 문제가 악화할 경우 임기 만료 전 강판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 1차 집권 때도 궤양성 대장염으로 1년 만인 2007년 9월 조기 퇴임한 바 있다. 스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기 만료 때까지 아베 총리가 근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위해 추가 검사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건강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는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일본 내각법은 박 내각 출범 때 총리 유고 시임 시대를 미리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베 내각의 1순위 총리 임시대리는 아소 타로 재무상이고 이어 스가 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 다카이치 사나의 총무상, 고노타로 방위상 순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2012년 12월 26일 2차 집권 1회 연속 재임 일수 2799일로 외정조부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가 세운 최장 연속 재임 기록을 경신했다. 1차 집권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임 일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 20일 이미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됐다. 아베 총리에 대한 건강이 상설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2차례나 이루어진 병원 방문에 아베 총리의 건강을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 건강검진을 위해 게이오 대학병원을 방문한 이후 일주일 만인 어제도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비서관과 측근들이 나서 아베 총리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입을 모았으나 첫 병원 방문 이틀 전인 15일 공식 석상에서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7월 초쯤 집무실에서 피를 토했었다는 보도도 그 뒤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아베 총리의 다소 심각해 보이는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겁니다. 코로나19 정책 실패로 지지율이 추락하며 최근 정치적으로도 위기에 처해 있는 아베 총리가 계속 아픈 이유는 뭘까요?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확산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내각 및 여당 간부 인사를 10월 이후로 연기하는 안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아베 총리가 이달 17일에 이어 24일에도 2주 연속으로 도쿄 소재 케이오 대학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런 집권 자민당 내 기류를 전했다. 실제 내각 및 자민당 인사가 연기되면 아베 총리가 구상하는 정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2021년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레임덕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자민당 내 강요 경험자는 건강 문제로 인사를 연기하면 아베 총리는 구심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다만 포스트 아베 후보 중 한 명인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9월 내각 및 자민당 인사를 비롯해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해 지금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자민당 내에선 아베 총리의 잇따른 병원 방문에 대해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치료를 받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이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1차 집권 때인 2007년 9월 궤양성 대장염 악화를 이유로 임기 중 사임한 바 있다. 아사히 신문도 복수의 자민당 관계자가 아베 총리의 병원 방문에 대해 지병이 악화해서 치료를 받는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17세 발병한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난치병으로 증상이 호전됐다가 재차 악화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베 총리의 몸 상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전날 기요대 병원을 방문한 직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오늘은 지난주에 검사 결과를 자세히 듣고 추가 검사를 했다고만 밝히고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1차 집권기 지병으로 임기 중 사퇴한 경험을 제욱으로 생각하는 아베 총리가 다시 병을 이유로 사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자민당 관계자는 마이니치의 병을 이유로 그만두는 일은 없다.
그러느니 죽는 쪽이 낫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짐작해서 말했다. 아베 총리도 전날 기자들에게 컨디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이제부터 업무를 열심히 하겠다며 정상 근무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이번 달 내라도 올해 가을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직접 설명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건강 이상설을 불식하고 코로나19 대책을 주도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도쿄지사, 간토대 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 외면의 항의 시위.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간토대 지진 조선인 학살 희생자 주도식에 주도문을 보내지 않는 것에 항의하는 시위가 도쿄도청 앞에서 열렸다. 24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에 열린 시위에는 약 50명이 참가해 나는 주도안이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고이케 지사를 향해 주도문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이번 시위는 제1교포 차별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온 도쿄도 세타가야구 거주 자영업자의 호소로 성사됐다. 트위터에서도 고이케 유리코는 9월 1일 주도문을 보내라라는 해시태그가 확산하고 있다. 시위에 참가한 요코하마시 거주 한국인 남상욱 씨는 지사가 메시지를 보내면 많은 도민이 역사를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증오없는 미래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9월 1일에는 도쿄도 내 요코와 미초공원에서 일본 시민단체 주도로 간토대 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이 40년 이상 개최